이정현 선수 오랜만에 뵙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현재 위치는 멕시코에 있고, 미국으로 떠난 지 이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하시는 곳은 멕시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 3주간 와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렇군요. 젤루버 선수 훈련 도와주러 갔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와서 어, 열심히 이제 그, PI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PI는 어때요? 생각보다 뭐, 베가스 PI랑 비슷한데, 이제 새로 다시 짓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팬들 생각하시기에 멕시코 하면 나르코스 드라마도 있고 좀 위험하다. 네, 카르텔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럼 네네네. 멕시코를 실제로 가본 사람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네네. 저는 다행히 조금 잘 사는 동네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네. 뭐 위험한 건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로 경찰들이 막 사방에 깔려 있더라고요. 막 그것도 어, 일반 경찰들이 아니고 완전 무장해서 항상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느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느낌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 시티가 고산지대로 유명하잖아요. 정영 선수도 고산지대는 와 이렇게 다르다 느낀 게 있었을까요? 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걸어 다니거나 할 때는 잘 못 느꼈는데, 레슬링 훈련이나 그래플링 훈련 해보니까는 조금 다른 게 느껴지긴 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 어, 선수들이나 코치들이 뭐 처음 맞는 거 치고는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거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하면 지쳐서 헤헤거리고 한다 하던데, 저는 그냥 살짝 심리적으로만 조금 있는 것 같고, 진짜 뭐 가슴 어, 쪽에 답한 느낌은 살짝 빨리 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그렇군요. 훈련이라 생각을 하고 어, 그냥 더 좋은 경험이라 네. 생각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멕시코에 가 계신 거지만 미국으로 이거는 격투기 유학이자 네, 유학 문화수행 이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네, 네, 완전 딱 떠난 거잖아요. 네네. 어, 떠나기 전에 은퇴를 고민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더 이상 해서 뭐 과연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UFC에서 기회도 주겠나 싶은 마음에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만 안 두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제가 사실 성격이 이렇게 집을 떠나서 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정말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정말 큰 결심을 하고 한국이랑은 완전히 멀어진 이 완전 다른 땅에 가서 이제 있는다는 게 처음에 한 2, 3개월은 엄청 힘들더라고요. 말 못하는 이상한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이 막 압박감과 막 여러 가지로 몸도 사실은 뭐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버리니까 운동도 재미도 없고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한 4, 5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뭔가 조금씩 운동도 부담이 조금 덜 되고 거기서도 재미있는 거를 조금씩 찾으면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더 성장이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했다고 어, 생각이 들고요. 멕시코에 와보니까 또 다른 느낌을 받더라고요. 진짜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 음. 같습니다. 예. 처음에 그러면은 은퇴를 생각하고 그만해야겠다 했다가 다시 운동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 미국으로 간다. 화이트레디로 간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네네. 어떤 계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 사실은 별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심적으로, 네. 정신적으로 정말 우울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네. 에리차 코치님이랑 제가 지금 피지컬 코치님, 컨디셔닝 코치님 집에서 지금 같이 합숙하고 있고,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얹혀서 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한국에 이제 있는데, 수시로 언제 오냐, 와서 팀이랑 함께 해서 회복해야 된다. 막 계속 이렇게, 저는 사실 연락을 좀 피하고 싶을 정도로 뭔가 심리적으로 진짜 우울증도 온 느낌이었고, 막 엄청 힘든 상황이었는데, 계속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미국이라는 땅이 어, 뭐 경제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은 살 수가 없는 땅이더라고요. 뭐 렌트 값도 비싸고 그냥 그렇죠. 모든 게 다 비싸더라고요. 이 한국이랑은 비교할 수 있는 어,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리샤 코치님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컨디셔닝 코치님이 엄청나게 저한테 이렇게 오라고 연락을 해주셔서 아예 모르겠다. 그냥 비행기 티켓부터 끊자 해서 계속 안 끊으면은 제가 계속 미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만 있다 가자 이렇게 계속 미룰 것 같아서 진짜 고민하고 고민하는 끝에 미국행 티켓을 끊게 된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파이트머니에서 이제 10%를 팀에 줘야 되는 건데 이제 에리자 코치 네. 팀과 다 이야기를 했다. 그 돈은 주지를 말고 사용을 어,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 너무 와. 감사하게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집이 너무 멀어서요. 에리자 아, 코치님 집에서는 잠을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같이 살고 있는 컨디셔닝 코치님 따로 있습니다. 미국인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 코치님 집에서 그 코치님 집이 이제 체육관이랑 5분 거리거든요. 가운데 아, 살고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제가
전 시합 준비를 할 때 이제 제 훈련을 시켜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도 자기 집에 방이 하나 남는다고 돈도 안 받고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해라. 그래서 오게 된 거죠. 식사도 그 코치님 집에서 해결을 하나요? 네네, 맞아요. 다 같이, 근데 먹는 거 같은 거는 웬만하면 제가 다 부담을 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래도 너무 좋으신 분이라 가지고, 네. 한 번씩은 사지 마라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미국의 명문 팀들이 훈련비 같은 것도 비싸고, 뭐, 물론 퍼센테이지도 있지만, PT 같은 거 받으면은, 원래는 몇십 달러를 내야 되니,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훈련비 같은 것도 따로 내는 거는 지금 정영 선수는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리고 파이트 레디 팀에는 원래는 UFC 선수가 아니면은 돈을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UFC 선수라서 팀에도 이제 제가 돈을 내는 게 없고요. 대신에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청소 같은 거를 최대한 하려고 하죠. 그러면 현재 그 전 세계 1위 국가 미국에서 네. 유일하게 먹는 것만 해결하고 그냥 거의 공짜로 운동하며 자고 이러면서 살고 있네요. 맞아요. 저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인데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게 다 해결이 되는 바람에 정말 감사하게 미국에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파이트레디의 훈련은 어때요? 좀 오래 지났으니까 돌아보고 현재 느낌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 좋은 팀이고요. 거의 웬만하면은 혼자 거의 운동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팀에서 이제 같이 훈련을 하니까 확실히 기술적인 부분이나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씩 한 5개월이 지나고 솔직히 5개월 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온몸에서 막 거부 반응을 막 일으키더라고요. 많이 힘들었는데 5개월 이후부터는 제가 실력이랑 멘탈적인 부분을 성장을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파이트레디 사이트를 보니까 10시, 11시 반, 3시, 4시 하루에 2클래스? 그 프로 선수들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바뀌었습니다. 3시 반께 없어지고 5시로 바뀌었습니다. 정영 선수는 하루에 그 2클래스 프로 선수들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2번 하는데 따로 이제 한 번은 이제 피지컬적인 훈련 한 하루에 3번 아니면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정은 일단은 모두 2번. 네, 거기서 이제 컨디션이랑 조율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따로 이제 피지컬적인 훈련을 또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게 길지가 않잖아요. 3시간, 4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훈련을 하는 건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전 10시에는 선수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타임이거든요. 월요일은 그 빅글러브, 큰 글러브 스파링을 하고요. 시합 잡히거나 이제 막 경기가 임박했는 사람들은 이제 케이지 안에서 이제 스파링을 하고요. 월요일, 금요일은 스파링인데 월요일은 큰 글러브 스파링, 금요일은 이제 진짜 MMA 스파링을 이제 하고요. 화요일은 이제 뭐 드릴이라든지 타격적인 훈련을 하고 수요일 날은 이제 레슬링 훈련을 레슬링 코치님 따로 오셔가지고 레슬링 드릴이라든지 레슬링 스파링이라든지 막 그래플링적인 상황에서 막 계속 훈련을 하거든요.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계속 부딪히고 지치는데 태클 한 번 더 들어가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목요일 날에는 상황에 맞게 이제 에디 저코신이 선수 뭐 시합의 상황에 맞게 그것도 그 파트너 드릴이라 해야 되나? 금요일 날에 이제 스파링이니까 스파링 하기 전에 거기에 맞춰서 강도는 조금 약하게 하고 금요일 날에는 이제 풀로 스파링이 이제 들어가고요. 처음에 저 다니엘 스파링 파트너 할 때 헤드기어를 안 쓰고 하다가 온 얼굴에 눈탱이 밤탱이가 다 돼가지고 네, 헤드기어를 쓰고 해야 되는데 불편해가지고 헤드기어를 계속 안 썼거든요. 안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얼굴에 하나하나씩 멍이 생기더라고요. 오후에는 시합 잡힌 애들에 맞춰서 계속 드릴링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에디저 코치님이랑 제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미트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었을 때 되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료 선수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같이 하는 선수들은 주로 누구누구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2-3달 동안은 다니엘이랑 매일 하고 있었고요. 미국에 왔을 때 스트레스 때문에 체중이 너무 많이 쪄 있는 상태로 와 있어가지고 뭐 여기에 몽골 선수들도 있는데 작은 선수들이랑 안 하고요. 계속 큰 애들이랑 하다 보니까 뭔가 지치더라고요. 웰터급 애들이랑 하고 라이트급 이런 애들이랑 하니까 지금은 다니엘이랑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체급도 한 체급 차이 나고 같이 UFC에서 뛰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이 제가 제일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도움이 안 되면 걔도 여기까지 오라고 할 이유도 없었는 거였는데 저희 팀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베가스에 있다가 저희 팀으로 오면서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확실히 느꼈는 게 저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같이 이게 따라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보다 레슬링은 잘하는 친구, 뭐 스트라이킹 잘하는 친구, 전체적으로 다 잘하는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게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환경이 이게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우물한 개구리였죠, 어떻게 보면.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 압박감이 있어요. 말 못하는 압박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더 강해지고 몸이 잘 받아주면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멘탈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고 있고 다시 빨리 시합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제루버 선수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키가 크고 키가 엄청 또 커요. 나이가 어린데 타격이나 그라운드나 기술이 좋고 타고난 신체 능력도 아주 좋고 영어도 잘하고 많은 걸 갖추고 있는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딱 느낌이 그런가요? 네, 맞아요. 예, 실제로도 그렇고 엄청 애가 나이스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어. 착하고 하여튼 뭔가 다 좋아요, 애가. 예, 괜찮아요, 진짜. 예, 다른 점은 저는 오래 운동하는 타입은 아닌가. 그리고 머슬 타입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네. 근데 하루에 3번, 4번씩 운동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번 아니면 3번 할 때 바짝 팍 하는 게 좋은 스타일인데 이 친구는 오래 길게 쓰는 타입인지 엄청 막 훈련하고 또 다른 운동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은 저랑은 다르더라고요. UFC 삶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지만 저는 제 타입대로 가려고요.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제루버 선수 말고도 외국 선수들하고 월요일, 금요일 이제 스파링을 하실 텐데 제 경험상도 그렇고 외국 선수들이 스파링 강도가 엄청 세잖아요. 파이트 레디는 네. 어떤가요? 파이트 레디도 센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센 편이고 케이지 안에 들어갈 때는 선수들이 90% 이상 100%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케이지 밖에서는 뭐 장난도 치고 힘을 조금 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케이지 안에서 들어가서 스파링할 때 반시합처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다니엘 스파링 도와주면서 이제 라커룸에서 등장음악까지 틀어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연습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케이지 안에 들어갔을 때는 뭐 야유 소리 같은 걸 이제 크게 막 틀어요. 막 진짜 팬들이 막 우 하는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또 상황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니까 이제 현실감 똑같이 맨날 하던 체육관이지만 압박감이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틀었다는 거는 옆에서 코치님이 그 핸드폰으로 그 뭐 블루투스 엄청 큰 오디오 같은 거를 틀어서 그렇게 하니까 뭔가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오, 네. 전혀 그리고 생각 못 해봤는데. 네, 그리고 막 선수들도 다 같이 모여서 막 자기네들끼리 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진짜 경기장에 온 것처럼 하니까 저는 리얼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의 그 파이트레디 체육관 자체가 다 붙어 있잖아요. 네바다주가 바로 옆에 붙어서 라스베가스가 있고 뭐 옆에 뉴멕시코, 콜로라도, 네네. 캘리포니아 다 가깝잖아요. 명문팀들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런 네네네. 데들에 혹시 가보고 한 적은 없어요? 베가스 갔을 때 그 디에고 로페즈 선수랑 한번 훈련해봤어요. 2번 훈련해봤었어요. 네, 같이. 어땠어요? 디에고 로페스? 확실히 이 야생마 같은 그 느낌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예, 진짜 그 경기에서 보던 튀지 않으려는 그런 그 느낌을 확실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파이트 레디에서 한두 번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큰 팀에 가서 큰 선수들이 있는 팀에 가서도 훈련을 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리스 코치님한테 이제 허락도 받고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쪽으로 해. 다음번에는 디에고 로페즈 팀에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팀에서도 엄청 또 저를 좋아해주고 그때 이제 볼카nov스키 시합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운동하러 내일도 나올 수 있냐 막 계속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몸이 너무 안 따라오고 힘들어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 느낌은 없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제 기량을 조금씩 찾고 나서는 팀에서도 다 인정을 받고 있고 어딜 가나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거기서 자신감을 많이 회복을 한 거예요. 네. 정영 선수가 보시기에 미국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내가 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한 것 같다. 다음번에 시합에서는 이런 게 달라질 것 같다라고. 일단은 저는 제일 큰 부분이 미국에 2번 제가 와서 2번 어떻게 보면 짧게 왔잖아요. 한 달 반 정도 캠프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완전히 지쳐서 힘들고 매일 운동을 나가는 게 압박이었거든요. 운동이 하기 싫어지고 내일 또 선수 훈련 어떻게 하지? 감량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니까 제 스스로 계속 이게 약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시기 전에는 난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뇌에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체육관 가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멘탈이 계속 깎이더라고요. 자신감이 여기 있던 게 계속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점점 제가 돌아왔다는 것도 느껴지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막 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그전에는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온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뭔가 약해져요. 탭도 안 칠 건데도 자꾸 탭을 치게 되고 내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느낌이 계속 들 정도로 몸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번아웃도 온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에디슨 코치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코치님, 다음 시합은 저도 마지막이고 정말 이기고 싶다. 하지만 계속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지쳐서 뭔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합은 제가 할 수 있는 제 리듬대로 하고 싶다. 왜냐면 사람마다 리듬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도 조금 덜 보고 운동도 성과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단조롭고 타격도 너무 주먹밖에 없고 모든 주먹에 다 힘을 실어서 치려고 하다 보니까 체력도 금방 빨리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훈련을 할 때는 시야가 자꾸 좁아졌어요. 제가 원래는 타격이 안 되면 레슬링도 한번 해봐야지, 뭐가 안 되면 뭐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했었는데 미국에 와서는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시야가 계속 좁아지더라고요. 뇌가 이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뭔가 꽉 막혀서 집에 가면은 뭐 하고 움직이기도 싫고 이런 상황이 놓여져 버리니까 단점이든 모든 게 계속 약한 부위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정말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지는 상황인데 이제는 다시 멘탈을 잡았고 다음 경기에서는 모든 걸 다 쏟아낼 거고 다시 이길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고 있어서, 예, 다음 경기는 정말 달라도 뭐가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터넷에서 팬 여러분들께서 장난 섞여서 네네네. 에디차 코치님의 밈 같은 게 있어요. 네네. 또 이제 한국 계시고 하고 하다 보니까 에디차 코치님 이제 잡아먹으신다 코치님의 스타일로 해서 뭔가 지게 만들었다. 뭐 이런 밈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타겟이 정영리가 걸렸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거기에 먹잇감으로서 되어 있다.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정영 선수가 지금 많이 신세도 지시고 가르침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팬 여러분들에게 안심하시라. 저는 코치님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저는 최고의 선수가 돼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밈이라든지 팬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도는 것도 제가 이때까지 잘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뭔가 퍼포먼스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디차 코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정말 이제 유능하신 분이신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 무너져 버렸던 상황이라서, 예, 그런 부분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약했던 부분이. 그래서 팬분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여기서 다시 더 잘한다면 밈들이 좋은 밈들로 다시 바뀌어서 사람들 사이에 이제 불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1년 뒤, 2년 뒤, 3년 뒤 멀리 보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다음 경기에만 올인을 할 거고 다음 경기를 이겨야지만 이제 재계약에 놓인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기면 재계약이고 지면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여기서 보낸 시간과 모든 노력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는 승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시합을 할 생각이거든요. 사실 앞전 2번 경기를 치를 때는 내가 이기든 지든지 모르겠다, 그냥 빨리 경기하고 한국에 가고 싶다 생각으로 경기를 임했던 상황이었고,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제대로 다시 잡는다면 다시 제가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한 경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거나 죽거나 마인드로 다음 경기는 시합을 할 거라서 달라진 모습으로 이 팬분들께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경기 얘기가 그러면은 정영 선수께서 UFC 시카고 대충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언제 정도로 얘기를 하고 계시다든지 뭐 이런 거? 사실은 계속 한 1월 달부터 올해 오자마자 계속 푸시를 했었거든요. 연락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근데 리버트 측에서 조금만 기다려 봐달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연락받은 거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잡힌 건 없는데 그만 쪼아야 될 거다, 이제 그만 쪼아야 될 것 같다, 혹시 모르니까 급하게 시합이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준비를 하고 급한 연락에도 시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자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4, 5월에는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도 제 추측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사실 지금 하고 싶어요. 이제는 해야만 하는데 진짜 인생이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영 선수가 현지에서 더 느끼시겠지만 UFC가 파라마운트하고 새 계약하고 올해 첫 해다 보니까 정영 선수뿐만 아니고 다른 선수들도 그런 얘기를 토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UFC도 지금 난리 중이다. 새롭게 뭔가를 다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뭐 더 이상 뭐 쪼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잘 나가고 있는 선수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고 일단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답답합니다, 사실. 피가 끓는 그 느낌을 느끼고 싶은데, 경기 잡혀서 심장이 뛰고 이런 느낌을 느끼고 싶은데, 지금 경기 안 한 지도 제가 작년 5월에 했으니까 엄청 오래됐거든요. 곧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하셨던 무릎이나 몸은 괜찮으세요? 제가 경기를 하기 전에 다쳤던 부위가 골절인 것 같더라고요. 경기를 하고 MRI를 찍어보니까 골절이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상태로 미국에 와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PI에 와서 매일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PI에서 치료받으신 거는 당연히 너무 좋은데 그 미국의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됐을 때 병원비가 유명하잖아요. 혹시 병원도 갔나요? 그래서 미국에서? 네네, 애리조나에서 치료를 한 번도 못 받고 자가 회복처럼 그렇게 지내왔었거든요. 조금 좋아진다고 느끼면 다음날 훈련할 때 또 아프고 이게 반복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PI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수들이. 저도 베가스에도 가보고 여기도 와봤지만은 PI에 있는 게 선수들한테는 최고의 환경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전우 선수 얼마 만에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는지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너무 반갑습니다. 언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복귀전 하시는 거 많은 팬 여러분들 다 기대하고 계시니까요. 부상 없이 준비 잘 해주시기를 빌겠고 경기만 얼른 잡히기를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정우야 고마워. 푹 쉬시고 진짜 경기 잡히면 좋겠다 진짜. 꼭 잡히고 이겨서 꼭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정우야 수고해. 네, 시고 많으십시오. 안녕하세요. UFC 패드급 파이터 이정영입니다. 이번에 UFC 327에 대체 오퍼를 받아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남은 체중 감량과 이긴다는 강한 멘탈을 가지고 팬분들께 제가 미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했는지 멋진 결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